전주시가 상반기에 이어 올 한해 주민세 같은 공공요금을 또 올립니다. 공공요금 인상이 잇따르자 시민들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광객 집계 기준이 바뀌면서 전라북도가 민선 6기의 공약으로 내건 관광객 1억 명 유치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내린 단비로 한시름 덜게 됐지만 가뭄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해 당분간 가뭄 걱정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67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부안 군민들이 군부대 위문 행사를 갖고 장병들의 용기를 북돋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전주시가 상반기에 이어 연말 안에 두세 가지의 공공요금을 또 올리기로 했습니다. 10년 넘게 올리지 않은 요금을 현실한다는 건데 시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전주시가 주민세를 4,000원에서 10,000원으로 올립니다. 입법 예고를 마치고 이달에 시의회 심의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쓰레기 봉투 가격도 13년 만에 인상을 추진합니다. 인상폭은 평균 25%로 이달에 물가심의위원회를 여는 등 인상 절차에 들어갑니다. 전주시는 올 들어 이미 하수도 요금과 체육시설 이용료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 등을 많게는 배 이상 올렸습니다. 대부분 10년 넘게 올리지 않아 요금을 현실화한다는 점에서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증거하는 복지사업과 종합경기장 재개발 같은 각종 현안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마련을 위해 공공요금을 잇따라 올린다는 시선도 없지 않습니다. 입장료를 1,300원에서 3,000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한 동물원은 대대적인 시설 개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너무 싸다는 말이 많이 있어서 그리고 이제 저희가 어떤 보수나 이런 걸 관련해서도 자료도 떨어지고 일단 물론 이제 시민 어떤 공원 개념으로 봐서는 또 당연히 저렴해야 맞겠죠. 공공요금이 줄줄이 오르면서 부담이 늘어나는 시민들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절차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민선 6기 전라북도 대표 공약 가운데 하나인 관광객 1억 명 유치가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관광객 집계 방식이 바뀌어 지난해 전라북도 관광객은 2,800만 명에 그쳤습니다. 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전주 한옥마을을 찾은 관광객은 600만 명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통계로 잡힌 한옥마을 관광객은 135만 명에 그쳤습니다.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그동안 표본조사 후 추정치로 발표한 관광객 집계가 지난 2013년부터 입장권이나 관람권을 냈거나 출입구를 통과한 관광객으로 한정했기 때문입니다. 새 기준을 적용하면 지난해 시군별 관광객은 겨울철 스키어들이 많이 찾는 무주가 521만 명으로 가장 많고 고창 500만 명, 전주는 247만 명입니다. 전라북도 전체로 보면 2012년에 6,800만 명이었던 관광객은 2013년과 지난해 2년 연속으로 2,800만 명 선에 머물렀습니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가 민선 6기의 공약으로 내건 관광객 1억 명 유치는 사실상 실행이 불가능해졌습니다. 1억 명 공약은 당초 관광객 수치가 통계가 좀 중복적이고 허수가 많아서 공약 사업에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전북 도의회는 관광객 1억 명 유치가 어렵다고 보고 대신 외국인을 겨냥한 관광정책의 전환을 주문했습니다. 내국인으로는 1억 명이 굉장히 힘들고 이제 앞으로 중국을 겨냥해서 중국 유효 코드를 전라북도에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런 관광 여건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집계 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그동안 심각했던 자치단체의 관광객 부풀리기는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전라북도가 컨벤션 센터 공사 입찰 방법 심의가 불가능하다고 전주시에 공식 통보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종합경기장 대체시설 건립 계획이 미흡해 종합경기장에 컨벤션 센터를 짓기 위한 입찰 방법 심의를 유보한다고 전주시에 통보했습니다. 전주시는 전라북도의 대체시설 건립 계획을 어떻게 제시해야 심의가 가능한지 요청해 양측의 갈등과 대립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내렸습니다. 메말랐던 대지를 적시는 단비이기도 했는데요.
적지 않게 내리긴 했지만 오랜 가뭄을 해결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하원우 기자입니다.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푸석푸석했던 산과 들에 비가 쏟아집니다. 단풍이 물들기 시작한 나뭇잎은 금세 촉촉하게 물기를 머금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30도를 웃돌던 한낮 기온은 오늘 22도 안팎까지 떨어졌습니다. 아주 날씨 참 좋습니다. 시원하고 그 무더웠던 여름도 이제 다 지나가고 가을 날씨가 물씬 풍기는 것 같아요. 이번 비는 가을을 재촉하면서 동시에 메마른 대지를 적신 단비였습니다. 장수에 80mm가 넘는 비가 내린 것을 비롯해 전북 전역에 50mm 안팎의 가을비가 내렸습니다. 가뭄에 시든 농작물을 안타깝게 바라보던 농민들은 모처럼 활짝 웃었습니다. 좋아요. 채소도 좋고 마음도 좋고 비가 온 게 얼마나 좋아요, 주민들이. 그래서 이렇게 기분이 좋습니다. 하지만 오랜 가뭄을 완전히 해결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24%로 평년의 3분의 1 수준인 전북 저수율은 이번 비로 5%가량 오르는데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지금 비가 내려야 내년 그 영농기 이전에 4월 말 이전까지 비만 좀 내려주면은. 오늘 단비로 한시름 덜긴 했지만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어서 가뭄에 대한 근심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서해대 교비 횡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교육부 고위 간부 김모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서해대 인수 과정에서 서해대 이모 이사장과 재무 컨설팅 담당으로부터 6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미 구속된 서해대 재무 컨설팅 담당 직원이 이 이사장에게 5억여 원을 받아 로비 활동에 사용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로비 자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을 하면서 수억 원의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한 영농조합법인 대표 46살 오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또 이들을 도운 시공업체 직원 49살 이모 씨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정읍 씨가 추진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을 하면서 공사비를 부풀려 정읍 씨로부터 보조금 5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입니다. 오늘은 제67주년 국군의 날입니다. 부안에선 생활체육회가 3년째 군부대 위문 행사를 가져 장병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김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도 농악대 신명나는 공연이 객석을 사로잡습니다. 경쾌한 음악에 맞춘 춤 사이에는 쉼없이 박수가 쏟아집니다. 얼굴에 손을 대지 않고 여러 개의 가면을 바꾸는 중국 기의 병검도 펼쳐집니다. 제가 지금 군대 안에서 국군의 날을 맞이하게 됐지만 아무래도 이제 제대하고 나서도 이런 소중한 추억들을 끝까지 간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군복을 입은 초대 가수가 등장하자 분위기는 더욱 뜨겁게 달아오릅니다. 휴가증이 걸린 춤 대결에서는 너도 나도 무대로 뛰쳐나와 격렬한 몸짓을 선보입니다. 장병들이 직접 준비한 댄스와 밴드 공연에는 환호성이 터져 나옵니다. 오늘 행사의 의미는 무엇보다도 우리 고위대대 장병들이 조국 수호의 임무 완수에 더 전념할 수 있도록 사기를 진작시키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군의 날을 맞아 부안 생활체육회가 3년째 군부대 이문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좀 더 나은 행사를 추진해서 국군 장병들이 즐겁게 받게 하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국군 장병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라를 위해 젊음을 바치고 있는 장병들이 오늘 하루 주인공이 되어 잊지 못할 추억을 담았습니다. JTB 뉴스 김진형입니다. 전주시가 저소득 가정에 기저귀와 분유값을 지원합니다. 전주시는 이달부터 만 1살 이하의 아이가 있는 저소득 가정에 한 달에 기저귀 값으로 32,000원, 조제분유 값으로 43,000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 전북 시군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율이 35%에 그쳤습니다.
새정치연합 김성조 의원의 분석 결과 전북은 전주와 익산, 군산, 고창 등 4곳만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 영유아 보육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린이집과 관련해 육아교육과 상담을 하는 곳으로 4년 전부터 의무화했습니다. 강원도에서 열리는 제96회 전국체전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막바지 훈련이 한창입니다. 전북현대가 이번 일요일에 스플릿 시스템이 시작되기 전 마지막 경기를 갖습니다. 스포츠 소식 정원익 기자입니다. 체육관 안에 선수들의 열기가 가득합니다. 강원도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이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 대회를 거치며 1년 동안 이번 체전을 준비해온 만큼 잠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막바지 훈련에 매진하며 구슬땀을 흘립니다. 일단 몸 안 다치게 컨디션 조절해가면서 훈련하고 체전 가서도 다치지 않게 꼭 4강전까지 들어가서 결승까지 갈 수 있게 하는 게 목표예요. K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는 전북현대가 이번 일요일 스플릿 시스템이 시작되기 전 마지막 경기에서 제주와 맞붙습니다. 2위인 수원을 승점 11점 차로 앞서면서 여유가 있지만 이제는 상위권 팀들과 상대해야 하는 만큼 방심할 수 없습니다. 우선은 우승을 확정 빨리 짓고 싶고 또 그리고 상위권 팀들이랑 경기를 하기 때문에 뭔가 좀 자존심 문제도 있고 저희가 정말 진정한 1위 팀이란 이런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전주에서 마라톤 대회가 잇따라 열립니다. 이번 주말에는 300여 명이 출전하는 제3회 순례길 울트라 마라톤 대회가 시작됩니다. 이틀 동안 100km와 50km 두 부문에서 기독교와 불교, 천주교, 원불교 등 4대 종단의 문화유산을 거치는 코스를 달립니다. 일요일에는 제14회 전국 부부 가족 마라톤 대회가 막을 올립니다. 이번 대회는 부부 마라토너와 동호인 등 1,500여 명이 출전해 실력을 겨룹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전북도의회가 사법기관으로부터 범죄 사실을 통보만 받더라도 해당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습니다. 전북도의회는 올 들어 일부 도의원들이 갑질 논란과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키자 자체 징계를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 범죄 사실 통보만으로도 해당 의원을 윤리특위에 회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에서 생산한 탄소 섬유 연료 탱크를 장착한 시내버스 10대가 전주와 군산, 익산을 운행합니다. 탄소 섬유 연료 탱크는 기존 철제 연료 탱크보다 500kg 가량 가벼워 시내버스 연비가 높아져 배기가스가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라북도는 탄소 섬유 제품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2019년까지 탄소 섬유 연료 탱크 버스를 100대까지 늘리고 국가사업 지정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호남과 영남의 공예 명인들이 참여하는 제17회 호영남 공예품 교류 판매전이 오늘 개막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전북과 광주, 대구, 울산 등 호남과 영남 8개 시도의 공예인 50여 명이 참여해 작품을 전시 판매합니다. 호영남 공예품 교류 판매전은 오는 4일까지 전주 한옥마을 공예품 전시관과 문화마당에서 열립니다. 전라북도 기능경기대회에서 선발된 111명이 오는 5일부터 울산에서 열리는 제50회 전국 기능경기대회에 출전합니다. 이들은 제품 디자인과 금형 등 37개 종목에 참가해 대회 성적 10위권 진입을 목표로 다른 시도 선수들과 기량을 겨룹니다. 지난 추석 연휴에 공원묘지에서 조화를 훔친 외국인 근로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완주경찰서는 지난 28일 완주 공설 공원묘지에서 성묘객이 두고 간 조화 590여 개를 훔친 혐의로 외국인 근로자 34살 K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모국인 스리랑카에 가져가 팔기 위해 조화를 훔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경 경비정에서 근무 중이던 40대 경찰관이 실종됐습니다. 군산해양경비안전서는 오늘 새벽 3시 40분쯤 부안군 위도면 파장금항 앞 해상에 정박해 있던 100톤급 경비정에서 45살 김모 경사가 실종돼 수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경사는 이날 오전 0시 30분쯤 근무복을 입고 한미갑판으로 나가는 모습이 경비함 CCTV에 촬영됐지만 이후로는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전북은 오늘 최고 100mm 안팎의 비가 내린 가운데 밤 늦게까지 5mm가량이 더 이어지겠습니다. 군산과 김제, 남원 등 8개 시군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지면서 내일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에는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10도를 밑돌고 찬바람이 불면서 쌀쌀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20도에서 23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주말인 모레와 일요일에는 맑은 날씨 속에 낮 기온이 25도 안팎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